안녕하세요. 오비스트의 이춘환입니다. 오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거의 적용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오늘 발표된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의 매물을 혹시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건데 그야말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재개발 재건축을 갖고 계신 조합이나 또는 소유자분들께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공급이 많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건설회사나 조합 측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이제 결론을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큰 규제가 나올 때마다 행동을 굉장히 빨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매물을 내놓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보면 결국에는 오랜 기간 동안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이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청약을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청약 과거에 한 60점, 50점이면 당첨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이제는 뭐 70점, 거의 만점이 되어야만 서울 지역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점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방향 전환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로또 단지라고 해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만큼 당첨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발표된 내용을 갖고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올해 10월 초까지 주택백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게 사실 법률 개정을 하려면 굉장히 힘든데 정부 측에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썼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은 참 부드럽게 잘 썼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지를 그냥 정부가 가격을 지정하고 뭐 1,000만 원에 팔아라, 2,000만 원에 팔아라 가격을 정해주겠다라는 말이죠.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공공의 개념을 가지고 주택을 바라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진국처럼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정부라면 그런 이야기도 가능하지만 지금 임대주택의 많은 부분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현 정부로서는 이런 지금 제도 자체가 모순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하려고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관리처분 인가가 낮지만 그 뒤에 단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이제 멸시를 하고 관리처분이 난 다음에 멸시를 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데요.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서울시내 수도권 전체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분양 공고가 난 지역들은 제외겠죠. 그런 지역만 제외이고 지금 계속 모집 공고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미 지금 사실은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분양가를 마음대로 책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부터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재개발 재건축 모두 적용이 되고 특히 관리처분 인가가 난 단지들도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같은 경우에 분양을 받았을 때 전매 제한을 최대 10년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사유재산을 왜 맘대로 못 팔게 하느냐. 뭐 물론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았고 프리미엄 형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오랫동안 전매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수익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난다. 강제적으로 전매 제한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 아파트 가격이 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매 제한이라는 것이 그 소유자들한테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매각을 할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우선 매입해서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상을 할 수 있겠죠. LH에서 매입을 한다. 그러면 뭐 비싼 가격에 매입해 주지는 않을 터이고, 그러면은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예금 금리를 적용해서 이제 매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금 금리가 기준 금리가 1.5%인데 뭐 우리가 이제 집값 상승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누가 이게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집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또 문제가 이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지다 보면 우리 국민 전체가 이사를 다니지 못하고 한 집에서만 10년, 20년 지금 살아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 강화 및 후분양 기준 강화.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분양가 규제를 받아가면서 선분양을 할 이유가 없다. 후분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거주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후분양의 기준을 강화하겠다. 지금 현재 공사가 50에서 60% 진행된 후에 후분양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약 80% 정도의 그 건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뭐 보증인도 건설 보증인도 이 2개 이상을 해야만 후분양을 허락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발표가 난 직후 각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분양하면서 조합원들을 위한 분양과 일반 분양을 위한 분양분이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많은 그 부담을 느끼면서 분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저희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 일반 분양분은 깡통 주택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옵션이 이제 추가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결국에는 내가 집다운 집을 매수를 하려면 옵션을 추가를 많이 해서 결국에는 청약해서 당첨될 수 있고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들도 지금 많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단순히 지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전체 100% 다 받아들이는 단지가 과연 몇 곳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의 입장이겠죠. 도입 배경인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이제 작년 11월 9.13 대책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2주간 하락하여서 이제 안정화가 되어 보인다라고 했었는데 6월 4주 보합 후 7월 첫째 주부터 3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한 규제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1%대로 내려갈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자산에 대한 쏠림 금이나 은이나 또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동자금이 풀려있는 유동자금이 쏠릴 확률이 높다 보니 지금 정부 쪽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2012년 이후 이제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굉장히 커졌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현재 지금 2019년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거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1%대였지만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0.7%대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물가 상승률하고 비교해서 분양가를 잡는다 라고 하면 지금 서울 수도권은 전체가 다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이 부동산으로 쏠림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함부로 팔 수도 없고 또 매수하기는 더더군다나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0.7%로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전망하고 있는데요. 더 이제 하향 조정해서 전망을 했는데 사실상 이것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집값 상승하고는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야말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어떤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블랙먼데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거의 폭락하는 수준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기대와 또 투자의 발걸음이 더 빨라지고 많아질 거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하지만 기존 주택과 민간 재건축 재개발의 투자가 과연 멈춰질 것인가 라는 생각에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규제책이 앞으로 보통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지금 사서 내일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를 하면서 5년 후, 10년 후 상승할 거라 예측을 하면 투자를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규제 상황으로 해서 시장이 잠깐 멈춘다 하더라도 또 다른 투자의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투자자들의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입 배경은 여러 가지 말이 긴데요. 결국에는 정부 측에서 지금 이 규제를 위한 어떤 정당성,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오비스트 밴드에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계속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을 받아서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설명만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개정 전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지정 정량 요건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이 거의 해당된다고 보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올해 전망이 한국은행에서 0.7%로 하향 조정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높고 거의 0%대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연히 전 지역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허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을 기존에 1년 전에는 기존의 주변에 있는 분양가의 가격의 100% 그리고 1년이 초과했을 경우에는 105% 안에서 낮은 것을 가격으로 정해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로또 분양이 될 예정이 많고요. 결국에는 평생 가점을 갖고 계신 거의 만점자들이 이제 몰릴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추첨을 하긴 하지만 전용 85제곱미터 미만은 거의 만점자, 60점 이상자들만 거의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시점 개선인데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고요. 여기에는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하겠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전체적인 설명은요, 텍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지금 서울 수도권에 좀 가격 좀 올라가는 지역은 다 하겠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갖고 있는 조합원들과 이제 청약을 신청하려고 하는 청약 대기자들의 어떤 이익적인 부분에 대한
이거를 조율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위원회 요지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미 이제 기존 조합들은 이 관리처분 인가가 이미 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격적인 면이나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전체를 한마디로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조합들은 이거에 대해서 물론 지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해서 각 조합들이 이 적용을 받을 경우 그리고 받지 않을 경우로 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충격적인 부분은 당연히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인데요. 최대 지금 이제 10년까지 이제 연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개선 상황인데요.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일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투기 과열 지구에는 5년, 그리고 80에서 100%는 8년, 그리고 80 미만인 10년인데요. 거의 8년이나 10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택지일 경우에는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택지의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일 때는 5년, 그리고 80에서 100%일 때는 8년, 그리고 80% 미만일 때는 10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전매 기간이 8년에서 10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2019년 지금 현재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아서 분양을 받아서 나중에는 뭐 내가 2029년 이후에 집을 만약에 매도를 한다, 당첨이 돼서 매도를 한다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현재 전매 제한으로 묶어서 매도를 못하게 하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을 거냐라는 거를 봤을 때는 그야말로 이게 목숨 걸고 청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가짜 임신 뭐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위장 전입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청약을 위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이것보다 더 100%, 200%더 심한 그런 불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런 불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정부도 일종의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서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약을 하거나 아니면 조합원으로 갖고 있어서 지금에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내가 약간의 그 분양가에 대한 부담은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재개발 재건축이 새로 지정되지도 않고 그리고 진행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는 관리처분이 났거나 사업시행 인가가 난 여러 재개발 재건축 그 구역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매도를 하거나 이 보유 기간을 오래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수익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상당히 겁을 먹고 투자를 안 하고 결국엔 청약에만 매달리고 계신 분들은 청약 당첨도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투자에 대한 수익도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 지금 갖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들의 피해만 줄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이 너무 어수선해서 나는 투자를 못해 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의 생각의 몫이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결국에는 공급 부족되고 가격 올라가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투자를 했어야만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되고 제외된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후분양 단지 검토하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다 막아버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현행은 지금 공정률 3분의 2 이상 골조가 완성됐을 때 50에서 60%가 정도 완성이 됐을 때 후분양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분양 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 공정 기준을 지상층 골조 공사 완료, 공정률 약 80% 수준으로 개정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 완성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완성된 후 분양해야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강남 쪽에 그 재건축 단지에서는 정말 이 80% 공정도 아마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단 이 경우에는 등록 사업자 2개 이상의 연대 보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의 어떤 그 해결 방법과 또 재개발 쪽의 조합의 해결 방법이 조금은 양상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후분양을 하려면 그만큼 자금 동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재개발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강남에 지금 재건축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더 강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계획이 10월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제 촉박한 기간이죠. 지금 이제 8월이기 때문에 상당히 촉박한 기간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일종의 뭐 끝판왕이 나왔다고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규제책 또는 대출의 규제,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발표된 거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만 발표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대출 부분을 더 강화하지 않은 거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고 내년에 또 총선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끝판왕이 나왔고 여기에서 이 규제 상황에서 살아남는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굉장한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하고 관련해서 개선 방향의 주요 Q&A인데요. 지금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청약을 하려면 가점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사실은 평생 그 가점을 모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신혼부부나 아니면은 좀 중간층에 있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가 조금 뭐 빌라를 하나 갖고 있으면서 새 아파트를 지금 청약받고 싶어 하시는 이런 분들은 완전히 배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점이 굉장히 많아서 그 가점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 럭키한 행운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운에 맡기고 내가 이제 전용 85제곱미터 이상의 그 당첨을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요가 몰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얼마나 천운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청약에 대한 경쟁률은 굉장히 어마어마해질 것이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계속 청약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의 기회비용을 날릴 수 있다라는 점이죠. 물론 지금 저한테 내가 당첨될 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항의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옛날에 그 청약이 예를 들어서 3대1이었다, 4대1이었다 하면 지금 기존의 아파트, 지금 청약도 뭐 몇십 대 1, 몇백 대 1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전매지의 한 기간 강화는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매지 제한 기간 강화는 뭐 단순히 내가 청약을 받아 당첨이 돼서 그것을 매도를 해서 차액을 남긴다? 전매 제한 10년을 끌면요, 차액은 더 어마어마해진다는 거죠. 오히려 청약 받으신 분들한테 더 큰 선물을 안겨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결국에는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라고는 하나 그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극소수라는 거죠. 극소수의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으면 한 명을 위해서 99%의 사람이 그야말로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청약시장입니다. 최근에 국책연구관 국토연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간 1.2% 하락 효과가 있음을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들은 이제
또 다른 출구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주택들은 앞으로 공급이 부족할 걸로 예상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매수 세력들이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전망이 맞을 것인가는 우리가 시간을 지내봐야만 알겠지만, 결국에는 새 주택, 현재 신축, 그 다음에 준신축, 구축들이 상당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 금리가 지금 1%, 대출 금리가 1%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믿고 투자할 것이 마땅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망이 과연 오를까?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집값을 잡지 못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정부 측에서 방안이 나올까도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는 지금 여러 가지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수요자들이 쉽게 수그러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자료는 주식회사 오비스트의 밴드에 들어오시면 다운을 받아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석이 분분할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매수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주춤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다시 그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을 때 공급이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풀면서 집값이 계속 치솟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덧붙이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집을 지금 1억, 2억 하는 집에다 대출까지 이용해서 매수하는 집을 단순히 실거주만 내가 정말 실거주해서 편하게 살래 라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동산, 아파트 가격은 투자 상품으로 상품화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굉장히 냉정하게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요. 그 누구라도 그것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에서 지금 수익을 낼 수 있고 앞으로 보통 그것을 매수하고 나서 7, 8년 후, 10년 후 내가 세금 같은 것을 다 정리하면서 매도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대기 수요가 많다. 왜냐? 내가 청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약 시장은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청약 가점도 이제는 뭐 50점, 60점 갖고는 당첨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기 지역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그 청약자들이 대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청약을 위해서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시장 논리에 맞게 부동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내려놔 주기를 원했었는데 점점 강한 규제가 있고요. 다행스럽게 지금 대출 규제는 더 추가적으로 지금 손을 안 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남아있고 이 시장 상황을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섣불리 팔는 것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장기적으로 대출을 이용해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 대출 이자를 내가 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투자도 아직 기회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들에서 지금 이런 사항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놓을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기는 굉장히 역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환 본부장이었습니다.